경영학으로의 초대에 챕터 11 소비자 행동의 이해를 집필하신 김희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의 김희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마케팅 네네.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오늘 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저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 강의하세요? 주로 제일 전공 분야는 당연히 소비자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이 아예 그 별도 강좌가 있나 보죠? 네네. 예. 대학원에서도 소비자 심리라고 대학원에서는 있고, 소비자 심리. 네네. 학부 과정에서는 저는 소비자 소비자 행동. 행동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심리학 이라고 생각하시면 소비자의 되고요. 심리를 그렇죠. 그래서 연구하는. 심리학 중에서 네. 이걸 소비자의 컨텍스트에서 심리를 보는 조망하는 이제, 네. 분야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이란 분야가 이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이 어떤 소비자 문제에 적용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소비자 행동의 이해라는 챕터를 쓰셨고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네. 소비자를 이해하는 5가지 팁에서 네. 나오는데 그 5가지 팁이 뭔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팁이기도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혹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소비자의 행동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쑥스럽지만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5가지 관점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첫 번째는 여러분 전장에서도 마케팅 이제 그쵸. 공부를 하시면서 네네. 보셨겠지만, 십장에서. 십장에서 네. 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 대한 어썸션은 네. 소비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라는 게 결국 단일한 그룹이 네네, 아니다. 네. 예. 제가 최근에 포드사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네. 포드가 처음 대량 생산 양산을 하면서 맞습니다. 예. 모든 차를 검정색으로 모델 T로 통일했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있는 차들을 보시면 얼마나 다양하고 그쵸. 많은 차가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네. 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너무 많고 다양한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맞는 제품과 네. 뭐 광고, 뭐 혜택을 주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앞에 시장에서 뭐 세분화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네. 굉장히 비슷한 니즈, 비슷한 행동 특성, 비슷한 이제 제품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끼리 네. 묶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긴 하지만 또 같은 부분들, 유사한 부분들이 또 존재한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예.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음. 그 사람들에게 잘 맞는 제품, 네. 잘 맞는 광고, 잘 맞는 프로모션을 전달해 주는 것이 사실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소비자를 보는 관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는 다르지만 네. 또 그 소비자들을 그 그룹화 해가지고 네네. 그래야 그 소비자를 좀 더 특성과 어떤 선호에 맞게 맞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만들 수 네, 있다. 네, 그렇게 네. 되겠네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팁이라면요. 관점이고요. 두 번째 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까? 어떤 제품을 고를까? 대해서 물건을 사는 구매 그쵸. 의사결정. 네네. 예. 관심이 있으실 네.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면 제일 좋은 제품을 고를 거야. 제일 싼 제품을 고를 거야. 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싼 거를 고를 테고, 네. 네네. 어떤 사람은 네, 가격에 네, 아닙니다. 구애받지 않고, 네. 구애받지 않고, 나는 제일 좋은 거, 뭐 또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 다 선호가 다르죠.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수업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맞는 제품들을 디자인을 해서 이제 여러 팀이 경쟁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 이기고 싶은 친구들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성능에 똑같은 성능이지만 경쟁사랑 제일 싼 가격으로 줄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가상의 세상이니까 네네. 수업에서는 네네. 제품을 만든 거죠. 근데 의외로 이 친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못 그래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네. 좋은 제품을 싸게 했는데도 네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엔 모든 소비자들이 딱 계산을 해서 이건 좋고 이건 얼마나 좋으니까 가격이 얼마나 싸니 난 이걸 사야 돼라고 굉장히 인지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많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합리성이 기반이 되겠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충동적으로 그렇죠. 뭐. 충동적인 것도 네네. 감정적인 것을 예. 일부가 될 수 있고요. 네. 뭐 내가 이 색깔이 좋아서 아니면 뭐 이 옆에 있는 제품 네. 보다 예. 나아 나아 보여서 보여서. 아니면 심지어는 이게 비싸니까 좋은 제품이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예. 라는 그런 저랑 반대되는 그렇죠. 사람이죠. 좀 네. 합리성에 기반한 네. 의사결정이 또 있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정서적이고 네, 감정적인 맞습니다. 의사결정이 있는가 하면 네. 굉장히 또 많은 그 구매 의사결정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죠. 가서 내가 사던 거, 내가 사던 휴지, 내가 사던 삼다수. 네. 왜냐하면 또 다른 정보를 얻고 그것을 프로세싱하는 비용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또 그렇죠.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제품이 나에게 중요한가. 음. 저희 소비자 행동에서는 관여도라고 많이 얘기를 관여도. 하는데요. 예, 네. 여러분. 예.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뭐 저관여, 고관여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그거죠. 네. 예. 이 제품이 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인지 굉장히 정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습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어렵네 따를지 그거.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아직 저희가 이 어떤 그것이 맞는 건지. 의사결정인지를 예. 이제 알기에는 조금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하는 것은 것은 아니다. 아니다는 것은 확실하다. 네, 그런 것들을 네. 조금 마음에 가지시고 네. 소비자들을 대하셔야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에서 사실은 그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네. 소비자학도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희 뭐 경제학이라든지 그런 네. 쪽에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을 보면 그렇죠. 대부분 네. 합리성 모델에 대한 어떤 그렇죠. 비판이나 뭐 그런 맞습니다. 것을 반대되는 것을 네, 내놓으시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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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번째 네, 세 예. 번째 저희 그 팁이라고 하면 네. 이제 소비자들이 저희가 어떤 광고를 내보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제 머리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게 인지적 활동을 네, 어떻게 이게 하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연결되는가 이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액션이니까 그렇죠. 구매 액션. 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우시게 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사귄다든지 네, 네. 그런 일반적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해요. 먼저 이제 광고를 보고 광고를 봤으면 여기에서 요거죠. 이게 그림 2에 204페이지에 네, 나와 맞습니다. 있는 요 네. 그림이네요. 광고, 네, 뭐 네. 마케팅 자극 광고라든지 마케팅 네. 자극을 봤으면 어떤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어떤 정보들은 또 그냥 까먹고. 흘려보실 네. 거예요. 사실 연구에 의하면 네.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수백여 개의 광고 혹은 마케팅 자극에 그러니까. 노출이 되실 텐데 네. 그중에서 실제로 기억하는 것은 10개 미만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백 개를 봐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0개에 들어야 되겠네. 그럼요. 우리 광고하는 그럼요. 사람들은. 그게 네. 사실 첫 번째 스텝이죠. 네. 그래서 어떤 자극에 노출이 되고 어떤 자극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조금 더 그 자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이게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어떤 의미일까 이제 해석을 하게 될 텐데 네네.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 해석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좋아할지 싫어할지 이런 태도라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태도가 결국 구매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그러네. 미치는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해하시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깊숙이 이제 뭐 공부할 게 들어가야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먼저 광고를 해서 주의를 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주의를 끄는 그 정보를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그 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액션으로 연결될 것까지를 그렇죠. 또 다 연구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네. 되게 이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라도 구매로 이루어지지 지지 않는 않는, 경우도 그렇지. 많거든요. 네, 심지어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상과 좋은 어떤 의견은 갖고 있지만 네. 그것이 액션으로 연결이 안 되면 또 소용이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지적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사실 소비자 행동 그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파트 중에 하나가 네. 요 이제 인지적 절차를 이해하시는 것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적 정보를 네. 처리하는 절차.
그다음 것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건가요? 네, 네 번째는 뭐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구매 의사 결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구매 의사 결정 어디에서 일어나냐? 네, 뭘 살까, 살까 말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계획성 있는 네. 그 소비를 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백화점이라든지 네. 이런 데 가서 이게 보다 보면 저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네, 네. 또는 저게 모양이 괜찮아.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의사 결정하는 경향이 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백화점 가셔서 저게 필요할 것 같아. 혹은 저 브랜드가 혹은 저 제품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라고 생각하시게 된 사실 그 기반조차도 아, 그 이전에 형성이 된다는 그러네.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매 의사 결정하면 마트 아니면 음. 온라인 스토어, 그렇게 생각을 뭐 하는데 백화점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걸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매 의사 결정은 훨씬 이전에 내가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어떤 제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 생각부터 그렇죠. 네, 하실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하기는 백화점에 간 거 자체가 뭐 아주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옷을 좀 사야 되겠다 네. 해서 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훨씬 전에 그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매 의사 결정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끝이요? 네, 돈 내는 그렇죠. 예, 돈 내는 게 내는 거. 끝이라고 예, 생각하시죠. 지불. 예. 근데 사실 기업이나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이 고객분이 한 번만 우리의 제품을 사실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자꾸 오게 만들어요. 자꾸.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만 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고객분이 가셔서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 그 제품 별로였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희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뭐 되는 또는 거죠. 반대로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또 광고를 네,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은 구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 후에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우리 브랜드를 좀 옹호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절차까지 이어진다. 브랜드의 어떤 홍보 요원으로다가 만들어야 네, 되는. 그렇죠. 네. 훨씬 구매라는 시점 훨씬 전부터 훨씬 끝까지 뒤에까지가 네, 네, 구매 의사 과정이다라는 이제 컨셉을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팁이 네. 어떤 거죠? 마지막은 소비자는 제가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비자의 비합리성과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되는 그래요? 개념이에요. 네, 상황을 얕잡아 보지 마라 그쵸, 이러셨는데. 그쵸. 예. 소비자들이 사실 가장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사야 될 텐데 네. 굉장히 많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고민을 하게 되고요. 되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안다고 해도 그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서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사게 될 네,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 네. 초이스 오버로드라고 제가 저 책에서도 잠깐 대안의 수 말씀- 과부하 효과 네, 이렇게 번역이 네.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저희가 대안의 수가 많을수록 굉장히 초이스가 좋은- 많을수록. 그렇죠. 뭐 제가 고를 수 있는 예를 들어 여성분들 매니큐어를 사러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니큐어는 종류가 네, 많습니까? 립스틱, 매니큐어 수십 가지가 그래요? 매장에 있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딱 맞는 색깔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더 힘들지. 근데 실제로는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 결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번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사실 구매를 안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제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구매 상황의 이제 상황적 요인, 대안의 수가 많고 많은가, 네. 적은가에 따라서 소비자의 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안의 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상황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드리는 그렇군요. 마지막 팁입니다. 네. 그 어떤 경우는 이제 거기 이렇게 좀 뭐 홍보 요원이랄까 네. 그런 분들이 뭐 시식도 시키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 직접 써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팔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게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상황을 중요하죠. 만들어주는 거지 네. 살 수 있는. 맞습니다. 네네. 이거 오늘 뭐 지금 이 책을 이 챕터에 있는 네. 5가지 팁을 네. 잘 요약을 해주셔서 우리 네네. 읽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네.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 읽어보시면 네.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네. 끝으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
기업에서 말이죠. 이 네. 마케팅 담당자들이 소비자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기업에서는 막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나요? 어떻게 소비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들은 어떤 걸 하죠? 실제로 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기업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활동은 네. 이제 우리 매출을 네. 보고 아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잘 팔렸어, 이렇게 했더니 안 팔렸어라고 그 우리- 상관관계를 그렇죠. 조사하는 자사의 매출을 갖고 상관관계를 뭐 실제로 조사하실 수도 있고 파악하셔서 네. 마케팅에 응용하시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네, 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경쟁사 경쟁사는 또 어떻게 하는가? 네, 보실 수 있고 그럴 때 보통 이제 마켓 쉐어 데이터라고 하죠. 소비 네네. 시장 뭐라 그러죠? 시장 점유율 데이터 네네, 네.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저희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실제로 소비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소비자 리서치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네. 뭐 그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하기도 하고 뭐 네. 서베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뭐 소비자들과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리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매장의 직원분들이 네네, 그렇죠. 영업 그렇죠. 사원이라든지 네. 고객 접점이라고 하지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고객의 접점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항상 고객의 트렌드 혹은 선호에 맞네. 대해서 모니터를 하시기 때문에 네. 작은 기업과 큰 기업에 이제 상관없이 네. 고객 접점에 계신 분들이 아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하신 것들을 피드백을. 네, 예. 그래서 회사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큰 기업들은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뭐 책에도 쓰셨지만은 네. 우리 교수님은 예전에 P&G에서 네네. 근무했는데 P&G가 뭐 마케팅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요? 고객 네, 접점에 고객 있는. 접점에 계신 사실 이제 매장 직원분들, 네. 영업사원분들이 사실 매주 리포트를 리포트를 하니까.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물건 팔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뀐다, 태도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들을 계속 리포트를 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좀 재미있는 소비자 행동의 세계에서 네. 세계에 대해서 우리 김희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